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수요일 날 첫 시간 강의를 했는데 알다시피 오늘까지 수강 정정 기간이라서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잠깐 설명하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리뷰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아마 오늘 저녁이 되면 수강생 모두가 다 이제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채팅창을 띄워놨는데 강의 중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고 그러면 채팅창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때로는 뭐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 마이크 다 켜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마이크 켜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학기 강의가 16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교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16주에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뭐 예를 들면 1장은 오늘까지 원래 다 했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밀릴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계획된 대로 그대로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될 일은 강의 듣고 매 시간 퀴즈를 볼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신에 퀴즈를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실습 실험을 일부 할 거예요. 선생님 연구실에서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서 아마존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실험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3월 12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는 한 장을 마치고 나면 퀴즈를 볼 거고 한 장을 다 못 맞춘 그 시간에는 지금 퀴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물어보는 퀴즈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실습 실험하는 거는 관련된 페이퍼를 또 여러분이 참여해서 하고 나면 올려줄 건데 그 내용을 읽고 간단하게 PPT로 해서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대략 4월 16일로 잡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중간고사, 우리는 중간고사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데이터를 4월 30일 날쯤에 여러분한테 줄 거고 또 당연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실험 레포트는 마지막 제출하는 게 PPT 형태로 5월 28일 그때 이제 제출을 하면 되고 강의는 여기 계획된 것처럼 6월 11일이면 종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는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기간에는 다른 과목들 보면 될 것 같고 교재는 슬라트니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원래 책인데 Cognitive Neuroscience of Memory라고 하는 원래 원서예요. 원서를 좀 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지난 방학 동안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아마 책이 3월 아마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오기 전까지는 번역된 그 책의 그 장별로 지금 같으면 1장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하니까 그 PDF 올라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책을 구입을 해놨는데 그 베들리라고 하는 대학자 선생님이 쓰신 메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강의 교재를 삼을까 아니면 슬라트니크 그 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메모리 책이 한 6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이거를 다 우리가 한 학기에 소화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얇은 책으로 Cognitive Neuroscience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들이 메모리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좀 빌려서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 지금 수입이 안 돼 있어서 도서관 자료를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은 먼저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성적은 퀴즈 본 것들이 60점이 될 거고요. 60%가 될 거고 실습 레포트 관련된 게 30점이 될 거고 출석이 10점이 돼서 100점 만점이 되고 또 여러분을 좀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가산점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점수는 105점 만점으로 되게 되고 90점 이상을 받으면 A나 A 플러스를 주려고 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리고 89점 미만은 이하는 상대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5점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90점 이상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나 A 플러스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할 거고 그래서 퀴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장을 마치고 나면 그 장에 대한 거를 그 마치는 날 그날 퀴즈를 볼 거고 다 마치지 못한 그 시간에는 지금 시간에 공부한 거를 짧게 물어보는 오늘 한번 해볼 건데 그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것들을 합산해서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이도 여러분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예습도 좀 하시고 복습도 하세요.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믿지만 집에서 뭐 구글이며 뭐 등등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뭐 공정하고 이렇게 하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퀴즈 형태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실험 실수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까 30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PT는 15% 거고 대략 슬라이드 10개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고 출석은 다 들어와서 강의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나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결석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의 이메일이 여기 있고 또 선생님 이메일은 포털 찾아보면 금방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셀러버스 설명이 됐죠, 그죠? 이명원 학생 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셀러버스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채팅창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유롭게 해도 돼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화면 공유가 가서 오케이. 이번 학기에 주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Cognitive Neuroscience of Memory예요. 그러니까 Cognitive Neuroscience라고 하는 분야는 대략 한 1995년 그 무렵에 새로 이제 생긴 분야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인간의 학습과 기억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전통적인 인지심리학만으로 연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에서 쓰고 있는 연구 방법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방법만으로 학습과 기억 문제를 모두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뇌를 대상으로 MRI나 뇌파나 이런 거로 이런 방법을 써서 학습과 기억의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억 인지신경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하고 있던 인지심리학의 방법 플러스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했던 생명과학에서 뇌수술을 하고 그러던 그런 연구 방법을
조합을 해서 새로 이제 생겨난 분야가 Cognitive Neuroscience of Memory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인지심리학의 주제 플러스 방법 플러스 이쪽 행동신경과학에서 쓰고 있는 연구 방법을 더 추가해서 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학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측하고 측정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비헤이비어를 이해하는 게 심리학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뭐 설문지를 쓸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실험실에 와서 반응 시간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쓴 방법이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행동이나 마인드를 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심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정서나 이런 게 모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를 만일에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Cognitive Neuroscience of Memory는 기존의 인지심리학 방법보다 조금 더 진보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학문적인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사람의 기억과 학습의 문제를 알아본다. 그래서 융합과학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학습과 기억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뇌를 직접적으로 측정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 그런 두 가지 정도 측면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로 강의를 하다가 듣다가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면 질문하고 싶은 게 있거나 커멘트가 있으면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답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인간의 이제 기억의 종류 그러면 약간 혼동스럽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기억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감각 기억도 있고, 뭐 단기 기억도 있고, 또 장기 기억의 에피소딕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정보 처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보고 인식을 하고 무언가 가지고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같은 게 있고, 이런 어떤 인간 정보 처리기에 어떤 구성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외부에 주어진 자극. 그러니까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가 있고, 듣는 거가 있고, 냄새 맡는 게 있고, 맛을 보는 게 있고, 또 손이나 발로 어디를 만지게 되면 터치가 있죠. 그죠? 터치는 프레셔하고 또 하나는 온도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이런 감각 기관들이 있는데, 그 감각 기관에 등록되는 과정, 정보가 등록되는 과정, 그 과정을 일부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감각 기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맞닿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외부 환경 자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워킹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워킹 메모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외우는 거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으러 갈지 결정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이 작업 기억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롱텀 메모리는 이전에 내가 이제 배워서 들어온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 창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억의 창고 같은 거. 이런 세 종류의 그런 구성물로 인간의 정보 처리기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각기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각기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뇌 영역에서 일어나겠네요. 예를 들면 시각 같으면 여기 후두엽이 시각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 후두엽 쪽에서 1차적으로 등록되는 그런 메모리일 거고, 청각 같으면 요 귀 밑쪽에 그 템포럴 로브 쪽인데 헤슐스 자이러스라고 하는 데가 소리 정보를 1차적으로 등록을 해요.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뇌의 최감각 그 영역이 있죠. 그죠?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하고 센서리 모터 코텍스가 있는데 센서리 모터 코텍스가 이런 터치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렇고 워킹 메모리는 주로 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전두엽 부위하고 그다음에 두정엽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LTM은 롱텀 메모리는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를 약자로 쓴 게 LTM이에요. 장기기요. 이 메모리는 뇌의 어떤 한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뇌가 다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고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전에 배웠던 내용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불행하게 되죠. 기억을 잃게 되면.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을 하고 배웠던 내용을 어딘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의 뇌로 정보가 어떤 내용이 저장되는 과정은 여러 번의 그 정보의 변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러분이 어, 지금 이제 영상으로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얼굴을 본다는 뜻은 빛 에너지가 여러분 망막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빛 에너지였던 게 망막에 등록이 되고 나면 콘이나 로드라고 하는 그 디텍터들의 발화된 어떤 화학 물질로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화학 물질은 다시 시신경을 자극을 해서 시신경 신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자극을 있는 그대로 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정보 변환을 통해서 마지막 뇌가 저장해야 되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런 전환 과정을 거쳐서 부호화되고 그래서 어딘가 저장이 되고 저장된 걸 나중에 끄집어내는 과정을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여기 표시를 했는데 정보를 뇌로 넣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뇌로 들어온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시간 동안 변형 없이 유지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장돼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센소리 메모리 쪽에서도 감각 기억에서도 부호화 과정이 있고 저장 과정이 있고 인출 과정이 있고 또 워킹 메모리에도 부호화 과정이 있고 저장 과정이 있고 인출 과정이 있고 롱텀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억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심리학 개론에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 때 좀 한 10시 돼가지고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서 피자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피자집 이름을 치겠죠. 치면 여러 피자집의 그 이름들하고 위치하고 파는 내용하고 전화번호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은 서치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화면에 그런 여러 전화번호, 가게 이름이 뜬 것들이 시각, 감각 기억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죠? 등록이 되고 그러고 나면 그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를 셀렉트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는 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attention.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주의를 이용을 해서 셀렉트를 하게 되죠. 셀렉트를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워킹 메모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워킹 메모리에서는 조금 전에 보았던 전화번호를 가지고 손을 움직여서 전화 거는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는 이 일을 하는 데예요.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그 피자를 주문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은 워킹 메모리에서 되뇌기를 해서 여러분의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번호를 입력하고 있네요.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기억의 보조 장치를 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워킹 메모리에서 셀렉트한 정보를 가지고 전화 걸고 되뇌기를 해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넘겼죠.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한 10시 되니까 배가 고프고
또 그 피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컴퓨터에 가서 찾지 않고 여러분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떠올려내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피자 가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인출을 해내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을 써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예시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과정에 메모리가 만약에 빠진다면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죠. 피자를 먹었던 거를 알지를 못할 테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이제 교재에서는 감각 기억이나 작업 기억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장기 기억을 주로 다뤄요. 이유는 사람이 무엇을 경험을 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배운 내용이 뭐 하루, 뭐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억은 감각 기억이나 단기 기억 성분이 아니에요. 장기 기억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장기 기억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교재가 그래요. 그런데 장기 기억을 나눠보면 이렇게 대분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메모리 그러면 여기 explicit 메모리 말고 이쪽에 하나 센소리 메모리가 하나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센소리 메모리, 워킹 메모리, 롱텀 메모리, 임플리시트 메모리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explicit 메모리하고 implicit 메모리는 explicit 메모리는 내가 아는 메모리예요. 내가 그 내용을 공부한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떠올리려면 떠올 수도 있고 이런 메모리고 implicit 메모리는 알긴 아는데 어딘가 저장이 돼 있는데 내가 의식적으로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같은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자전거 안장에 앉으면 바로 타지만 그 내용들을 기억해내려고는 잘 안 떠오르죠. repetition priming은 어저께 보았던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어떤 광고들이 있는데 어디에 저장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길을 가다가 어저께 보았던 광고에 해당되는 뭐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뇌에서 그 내용들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쪽에 implicit memory라고 하는 쪽은 같은 메모리인데 내 의식 선상을 떠난 거의 무의식적으로 뭔가 저장되고 사용되는 메모리고 explicit memory 쪽은 내 마음대로 일부러 반복도 할 수 있고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런 메모리가 explicit memory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 지워져 있어요. explicit memory하고 implicit memory가 짝 지워져 있고 long-term memory하고 working memory가 짝 지워져 있고 explicit memory하고 implicit memory의 차이는 둘 다 장기 기억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explicit memory는 의식 선상에 있는 메모리고 implicit memory는 그렇지 않은 메모리고 long-term memory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렇게 가는 메모리고 워킹 메모리는 길어야 10초 정도 가는 메모리고 그러니까 기억의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박영신 학생이 여기 물었는데 센소리 메모리는 explicit 아래에 여기에 있다고 보면 아니 센소리 메모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무의식적인 메모리 쪽으로 보는 게 더 옳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시각 시스템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영신 학생이 지금 물은 것처럼 explicit 성분으로 보기보다는 implicit 성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롱텀 메모리도 에피소딕 메모리하고 시멘틱 메모리, 아이템 메모리로 또 대분이 되거든요. 에피소딕 메모리하고 시멘틱 메모리는 에피소딕 메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상황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는 과일을 아침으로 먹었는데 먹었던 딸기 그거를 내 처와 우리 집 테이블에서 다 먹었죠. 대략 8시쯤에 먹었고 그런 상황 정보 플러스 내가 무엇 먹은 내용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게 에피소딕 메모리고 시멘틱 메모리는 상황 정보는 다 이제 떨어져 나갔고 내용 정보만 남아 있는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는 에피소딕 메모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컨텍스트까지 기억이 돼 있는 메모리고, 시멘틱 메모리는 컨텍스트는 다 없어졌고 일반화된 지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메모리인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딕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너 어저께 그 기억 심리학 들었던 거 기억해? 그래서 기억할 수 있어. 혹은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remember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시멘틱 메모리 쪽은 나 그거 알아. 그거 내가 본 적이 있어. 그거 되게 친숙해. 내가 잘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둘 간에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 이제 시멘틱 메모리하고 아이템 메모리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데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차이는 그 시멘틱 메모리는 뭐 수십 번이 반복이 됐는지 수백 번이 됐는지 몰라요. 또 1년에 걸쳐서 배웠는지 뭐 10년에 걸쳐서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장기간 또 여러 번, 그래서 일반화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아이템 메모리는 조금 전에 보았던 내용에 대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일어났던 시멘틱 메모리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컨텍스트 메모리하고 아이템 메모리하고 대비돼 있잖아요. 컨텍스트 메모리는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기억의 원천에 대한 건 기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이템 메모리는 그 원천 중에 내용 정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피소딕 메모리는 컨텍스트 메모리하고 아이템 메모리가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연구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쪽 X축은 사람들이 내가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1점은 나 기억 못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이런 수준이고, 3은 나 그거 확실하게 알아. 이렇게 되게 확신도가 높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Y축은 그 얼마나 확신하는지,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는지 이 점수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remember 이거는 지금 아까 에피소드 메모리 쪽이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remember 해낼 수 있는 정보의 양하고 여기 확신하는 정도하고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기억 못 하겠어. 확신도가 낮아. 그럼 실제로 remember 해내는 것도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나 그거 확실하게 알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 이런 확신도가 높은 경우하고 실제 기억해내는 정도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확신 정도하고 실제 기억해낸 거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노에 해당되는 아까 시멘틱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 그쪽은 여기는 굉장히 잘한다. 3점은 1점은 잘 모르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중간 정도 좀 알 것 같은데 이런 정도하고 실제로 아는 정도하고 상당히 관련이 높고, 반면에 오히려 굉장히 내 잘할 것 같아는 오히려 상관이 좀 낮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들이 알거나 기억한다고 할 때 객관적으로 안거나 기억하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걸 얼마나 확실하게 안다라고 생각하는지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성분이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은 본인 생각에 굉장히 잘 알거나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정도하고 실제 객관적으로 나타난 기억의 현상하고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가보면 배울 건데 섬광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섬광기억, 플래시 벌브 메모리. 그러니까 플래시가 번쩍하는 거고 벌브는 그 전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구에서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마치 왜 사진기 밤에 이렇게 찍으면 그 카메라 그 등이 번쩍하고 켜지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메모리, 섬광기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되게 어떤 놀래거나 또 아주 보통 상황에서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의 정보들을 봤을 때 유독 기억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기억을 섬광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어떤 인생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근데 이 섬광기억,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섬광기억 같은 걸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잘 기억을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억 검사를 해보면 일반 기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본인이 확신하는 정도하고 실제 기억해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각 기억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도 안 하긴 좀 그래서. 이 감각 기억은 지금 여기 보면 빛은 시각 쪽에 센소리 메모리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입에서 공기를 이렇게 불어내 가지고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압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청각으로 센소리 메모리, 그러니까 청각 센소리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죠. 또 액체나 물질 같은 맛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자극이겠죠. 걔를 감각, 맛에 대한 감각 기억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오감에 해당되는 감각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 감각 기억의 주된 역할은 외부에 있는 많은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장을 하고 있다가 워킹 메모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각 기억에서는 조금 전에 내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보았던 것이 뭔지는 다 몰라요. 워킹 메모리까지 가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박영진 학생이 이게 explicit으로 볼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었는데 선생님이 implicit 쪽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다 모르거든요. 주의가 주어져서 정보가 감각 기억에 있는 정보가 셀렉트 되고 워킹 메모리로 넘어와야지 알아요. 그때부터 explicit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각 쪽에 그 감각 기억이 제일 많이 연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구하기가 다른 감각 기관에 비해서 더 용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각 쪽의 감각 기억을 또 다른 말로는 아이코닉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상 기억,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청각 쪽의 감각 기억은 에코잉 메모리, 에코가 ECHO, 그러니까 에코가 울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번역을 해서 반향 기억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청각 감각 기억을 반향 기억이라고 그런 거고, 시각 쪽의 감각 기억을 영상 기억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아이코닉, 얘는 에코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메모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증명을 했냐면 하버드 심리학과에 이제 아마 정년하셨을 것 같은데 90 넘으셨을 테니까 스펄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물론 다른 분도 하셨지만 그 이분은 어떻게 실험을 하셨냐면 여기 지금 A, R, H, L 그래서 8개 원래 12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문자로 된 게 3줄이 있는 거죠. 그럼 12개가 되겠죠. 그 12개 이런 글자 판을 한 0.1초, 한 0.07초 이런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번쩍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조금 전에 보았던 거 한번 써봐. 기억해내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개 한 3, 4개 정도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홀 레포트라고 적혀 있는데 그 12개 중에 기억나는 거 모두 적어봐. 그렇게 해서 적은 거를 홀 레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뭐 아는 거 다 기억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피험자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내가 본 것 같은데 막상 기억 떠올려서 이렇게 적으려고 해보니까 다 생각이 안 나고 3, 4개밖에 못 하겠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링 선생님이 이제 추론을 하기를 아마도 감각 기억에 시각 감각 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12개가 다 들어왔는데 내가 기억해내려고 하면 그 감각 기억에 있는 것들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생각해내려고 하는데 그게 한 몇 초가 걸리니까 그 몇 초가 지나면 다 사라지고 4개밖에 안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개 다 봤는데 떠올려야 되는 그 시간을 짧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보고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partial report라고 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톤으로 띵, 그러니까 높은 톤이면 첫 번째 줄 4개를 보고해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실험 전에. 중간 음이 나오면 땡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줄에 4개 나왔던 걸 보고를 해라.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한 거고 띵 그래서 아주 저음으로 어떤 단서가 주어지면 맨 밑에 있는 것만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답해 줄게요. 이준현 학생.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12개의 그 자극판을 한 0.07초 정도 제시하고 바로 곧 이어서 땡, 띵, 냉 이렇게 했을 때 4개를 다 내는 거예요. 그 간격이 되게 짧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초 단위로 되어 있는데 0에서 굉장히 짧을 때에 그 단서가 Q가 소리가 들렸을 때는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한 3.3개, 3개, 4개를 거의 다 보고를 해내요. 그런데 그 단서를 주는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봤더니 점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1초 좀 넘으니까 홀 레포트 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에 4개가 있었는데 평균 하나 정도밖에 보고를 못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3줄이 있었으니까 3개나 4개 정도 했겠죠. 다 통합을 해보게 되면. 그럼 그 얘기는 홀 레포트와 같은 정도의 지금 기억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였던 거구나. 그러니까 감각 기억에는 남아있는 정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돼 있는데 홀 레포트로 하게 되면 그 홀 레포트 하려고 하는 사이에 벌써 사라져 버린 거구나. 그런데 임의의 줄을 정해가지고 어떤 톤으로 미리 조사하게 되면 4개를 다 낼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 시간대는 12개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구나. 이렇게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분 레포트 방법이 되게 기발했던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감각 기억은 지금 우리는 여기 12개만 제시를 했지만 12개 말고 50개가 나와도 50개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실험들을 해보면 이 감각 기억은 거의 용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 같고 근데 다만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 4분의 1초도 안 되더라. 한 0.1초 정도밖에 안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0.1초 정도 안에 주의를 줘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준현 학생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보고하는 문자는 감각기억에서 작업기억으로 넘어가는 문자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험하기 전에 어떤 소리는 첫 번째 줄, 어떤 소리는 두 번째 줄, 이렇게 미리 정한 거죠. 그러면 그 단서에 해당되는 줄에 해당되는 이런 자극은 문자 자극 쪽으로 워킹 메모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그 패턴 레커그니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 부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워킹 메모리에 가서 패턴 레커그니션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벌써 패턴 레커그니션이 일어나는 건지. 패턴 레커그니션은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을 A라고 아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교과서를 보면 센소리 메모리하고 워킹 메모리 사이에 패턴 레커그니션이 일어난다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패턴 레커그니션을 하고 나면 4개 지금 AR, HL에 이런 문자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오는 거죠. 답이 됐나요? 이준현 학생? 고마워요. 이렇게 질문해 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분 보고하게 어떤 단서를 주게 되면 그 부위에만 주의가 가게 되고 주의가 가게 되면 AR, HL이 셀렉트가 되고 셀렉트 되면 패턴 레커그니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A도 알고 R도 알고 H도 알게 되고 그 안 문자 정보가 워킹 메모리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감각 기억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각만 예를 들었는데
청각 쪽에도 이런 유사한 실험을 크라우더라고 하는 예일 대학 심리학과의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대략 한 1초 정도 지속되는 청각, 감각기억이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 얘기를 잠깐 해보면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하고 이렇게 같은 말이거든요. 단기 기억은 아까 여기 처음에 얘기할 때 모달 모델 얘기했었는데 이미 1968년도에 애킨슨이라고 하는 교수님하고 슈프린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68년도에 그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 오면 우리 두 번째 교재가 아니라 참고서적 아까 베들리 선생님이 있었죠, 그죠? 메모리라고 하는 책 쓰신 분들, 베들리라고 하는 그 대학자 선생님이 76년인가에 이 쇼텀 메모리를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텀으로 바꾸고 더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한다는 뜻은 쇼텀 메모리의 구성 성분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쇼텀 메모리도 소리로 되는 쇼텀 메모리도 있고 또 이미지나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나 이런 거로 되는 워킹 메모리, 쇼텀 메모리 성분도 있고 또 의미 정보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쇼텀 메모리도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쇼텀 메모리들을 관리하는 놈도 있는 그런 메모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70년대 말에 오면 쇼텀 메모리가 워킹 메모리로 바뀌고 워킹 메모리는 쇼텀 메모리의 더 진보된 모습의 이론, 모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단기 기억, 작업 기억 그거하고 장기 기억이 나눠져 있냐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논쟁이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것만 커지고 됐다. 이쪽으로 채팅을 이쪽으로 놔야겠다. 가려지니까 또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의 그 이론들은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장기 기억만 있는데 있는 장기 기억 중에 지금 현재 보거나 들었기 때문에 장기 기억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보거나 들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장기 기억 부분이 니네가 말하는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야.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하고 아예 다른 구조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하고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후자 쪽이 더 표준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그런 개념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다른 메모리 구조다라고 하는 게 표준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은 하나인데 보이는 현상이 다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근래들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증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20개의 단어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나씩 1초에 하나씩 불러줬어요. 초두, 계열, 증거, 환자, 기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를 20개의 단어를 1초에 하나씩 20초 걸렸겠죠. 불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전에 들었던 20개 단어를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뭐 초두 얘는 잘 기억을 해내고 그리고 한 몇 번째 들었던 이쪽에 보면 지금 여기 그래프가 좀 잘못됐는데 이 까만 게 실제 기억해낸 횟수가 되고요. 이 하얀 거로 돼 있는 게 그 반복을 몇 번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초두, 계열, 임상, 그다음에 장기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처음에 초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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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두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 반복을 지금 초두, 초두는 벌써 여러 번 했죠. 그다음에 초두 다음에 계열을 불러줬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초두 계열, 초두 계열, 초두 계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죠. 그 숫자를 지금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첫 번째 부른 단어는 여러 번 반복을 했고 세 번째 부른 것까지도 반복이 제법 됐죠. 근데 한 7번째, 5번째만 와도 벌써 반복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1초 사이에 반복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처음 들었던 두세 개는 반복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5번, 7번째 들은 것들은 5번째 하려고 그러면 벌써 두 번째, 8번째 단어를 불러줄 테니까 그 되뇌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맨 앞에 불러줬던 그런 단어들은 되뇌기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보면 기억 점수가 높아요, 얘들은. 그죠? 그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되뇌기를 이제 포기했겠죠. 왜냐하면 13개, 15개 그거를 뭐 반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반복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기억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떨어지고 있다가 20개, 20번째, 여기가 20번째죠. 요 20번째, 19번째는 유독 기억을 잘해요. 그러면 여기 요쪽 부분은 그러니까 20번째, 19번째는 반복을 안 했는데도 기억 점수가 높고 대신 반면에 여기 9번째, 11번째 이쪽은 최악이죠. 한 지금 12번째, 13번째, 11번째 이쪽을 기억을 제일 못하고 있죠. 그죠? 여긴 최악이죠. 그럼 왜 그러면 여기 그래 맞아. 여기 앞부분에 그럼 몇 개 기억을 잘하는 거는 반복을 여러 번 했으니까 장기 기억으로 갔을 테니까 기억을 잘한 거 이해돼. 그런데 왜 그러면 20번째하고 19번째는 반복을 이렇게 여러 번 안 했는데도 기억이 잘 됐지? 라고 사람들이 반문할 거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쇼텀 메모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쇼텀 메모리는 대략 한 10초 정도 가는 메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0개를 들은 다음에 쓰려고 그럴 때 20번째나 19번째를 먼저 쓰겠죠. 왜냐하면 지금 숄텀 메모리에 남아있는 거 사라지기 전에 먼저 쓰고 그러니까 20번째, 19번째, 18번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쓸 거예요. 순서를. 그리고 여기 11번째 이쪽은 거의 기억이 안 나서 맨 나중에 적거나 못 적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 그런 효과를 초두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암송을 많이 해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맞아.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김희상 학생. 여기 그래프가 잘못 그려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된 거는 반복한 횟수를 나타내고 있고 까만 점이 실제 기억해낸 점수예요. 예. 그래서 책에서 내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 그 책이 아마 이렇게 좀 잘못 적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초도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지금 하얀 거 보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좀 잘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 여기는 아직 장기 기억으로 못 넘어갔지만 단기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떠올려서 좀 잘한 거예요. 근데 이쪽 가운데 부분들은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못 넘어가서 왜냐하면 암송을 못 했으니까 제1원칙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넘기는데 제1원칙이 몇 번을 반복을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마치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학습이 잘 되려고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이 장기 기억으로 그 내용을 더 많이 옮길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도 못하고 또 단기 기억에서 사라졌고 그래서 기억률이 저조한 거고 이쪽은 단기 기억에 있는 거를 떠올려냈기 때문에 기억이 높은 거고 여기는 되뇌기를 여러 번 해서 장기 기억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담당하는 메모리하고 이쪽 부분을 담당하는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다.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인디펜던트한 거다. 이런 거를
지지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는 그 기억 상실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콜사코프 환자, 러시아의 콜사코프라고 하는 최신 효과는 이준현 학생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각 기억은 한 4분의 1초? 한 250ms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얘는 몇 초가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19번째, 20번째 뭐 감각 기억 성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 보고를 하는데 수초가 지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각 기억은 굉장히 짧다 그랬잖아요. 그죠? 짧은 게 어느 정도 짧으냐면 0.5초가 안 돼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20번째, 19번째, 18번째가 감각 기억에서 왔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들은 단어가 단기 기억으로 넘어온 것을 떠올린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콜사코프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 환자를 대상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술을 자주 먹는데 술을 많이 먹으면 뇌가 골고루 다 망가지거든요. 뭐 이렇게 장기간 많이 먹게 되면. 근데 이 콜사코프 그 환자들은 보면 단기 기억 과제, 그러니까 단기 기억 과제는 3초나 6초 만에 정보를 떠올리게 하는 과제를 주는 거죠. 장기 기억 과제는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 20개를 불러주고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전에 들었던 내용 기억해 보세요. 그 10초가 넘으면, 그 딜레이가 10초가 넘으면 걔는 장기 기억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단기 기억 과제는 한 5개만, 6개만 불러주고 10초 이내에 그 정보를 기억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되는 그 시간에서 장기 기억 과제하고 단기 기억 과제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단기 기억 과제를 시켜보면 이 콜사코프 환자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장기 기억 과제를 시켜보면 예를 들면 여기 콜사코프 환자하고는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20번째, 19번째, 18번째는 정상인 정도만큼으로 기억해내는데 이쪽에 초두 효과는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정상인 같이 못하고. 왜냐하면 장기 기억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들어온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환자분이 콜사코프 환자분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있다가 볼 환자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HM이라고 하는 환자 헨리 몰레이슨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뭐 개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HM이라고 하는 기억 환자는 해마를 절제받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간질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단기 기억에는 문제가 있고 장기 기억 쪽으로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다른 환자를 보면 단기 기억에는 문제가 있고 장기 기억에는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보면 지금 1번 환자는 단기 기억은 문제가 없고 장기 기억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 싱글 디소시에이션을 찾았다. 단일 해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나누어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를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장기 기억 과제는 어려워서 환자가 못한 거고 단기 기억은 쉬워서 잘한 거야 라고 반박을 하면 요 한 케이스만 가지고 둘이 나눠졌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환자를 봤더니 다른 환자는 단기 기억은 문제가 있고 장기 기억은 문제가 없는 또 싱글 디소시에이션을 찾은 거죠. 그럼 이 둘을 합치게 되면 더블 디소시에이션이 되죠. 그죠? 강의를 안 하다 하려니까 입이 막 말라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아까 요거 싱글 디소시에이션 요거 하나만으로 얘기할 때는 장기 기억 과제가 어려워서 여기는 못하고
단기 기억은 쉬워서 한 거야 라고 하는 반박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어려웠다면 두 번째 환자도 장기 기억을 못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장기 기억은 잘하고 단기 기억을 못 하니까 어려운 거에 차이 문제가 아니었었죠. 이 얘기는 장기와 단기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의 싱글 디소시에이션을 찾았고 또 다른 환자 쪽에서 싱글 디소시에이션을 찾아서 둘을 합치면 더블 디소시에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뇌를 다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어떤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를 신경심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뉴로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카그니티브 뉴로사이콜로지 그러면 대개 이제 뇌를 어떤 이유로 다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카그니티브 뉴로사이콜로지의 중요한 연구 로직이 더블 디소시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두 종류의 환자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죠. 여기 김동규 학생이 또 질문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다른 환자의 경우는 기억을 새롭게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단기 기억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그 주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요. 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보면 다른 환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표준 모델에서는 정보가 여기서는 보면 감각 기억으로 들어오고 단기 기억을 거쳐서 롱텀 메모리를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여기 단기 기억이 망가졌으면 여기 롱텀 메모리를 항상 못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배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센소리 메모리에서 뭔가 여기 단기 기억을 거치지 않고 가는 메모리도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억 분류에 보면 지금 요쪽의 메모리들은 워킹 메모리를 거쳐야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 임플리시트 메모리는 이쪽 단기 기억을 거치지 않고도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질문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설명을 한 거는 그러니까 되게 표준 이론이라고 얘기를 스탠다드 띠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란 뜻이고 진실이란 뜻은 아니에요.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의 경우를 보면 이 표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꼭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증거도 되죠. 그죠? 질문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 수강 신청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퀴즈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리 공지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32분인데 원래 우리가 45분까지 수업하는 거잖아요. 10분 정도 동안 지금 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서 아래 한글이나 워드나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써서 작성을 해서 그 파일을 여기 조교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시각 감각기억 설명 잠깐 했었죠. 시각 감각기억 연구에서 부분 보고법, 그러니까 partial report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 내용을 한 서너 줄 정도로 적어서 지금 여기 조교 선생님 메일로 보낼래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45분까지 다 외워서 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퀴즈를 지금 잠깐 해서 보내볼까요? 자, 시작.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수요일 날.